선생님도 니네 학원 애들을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그걸 검사도 할 거고, 숙제 안 한 사람은 평일날 불러서 선생님이 직접 관찰할 거야. 뭐 훈남 오빠는 없고. 저번에 보니까 1학기 때도 애들이 다 못 풀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다 확실하게 풀 때까지 관찰을 할 거고, 그리고 문풀은 물론 전체적인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건 없겠지만 영상은 다른 학원에 있어. 그러니까 그쪽 학원, 그쪽 영상을 참고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나한테 링크를 붙여달라고 그래. 니네 링크에 없거든, 거기에. 거기 가면 하나 알아놓으면 거기 가서 다 볼 수 있잖아, 너네가. 그리고 기초 파트 부분. 정말 기초 파트를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수업을 또 연계를 해줄 테니까 그걸 보고 있고.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 지금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도록 해. 일단 첫 번째, 오늘은 화학결합이란 첫 단원을 들어가는데 그 첫 페이지에 뭐가 있나 봐봐. 전기분해라고 써있지. 화학결합은 첫 문제가 전기분해야. 근데 이 전기분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잘 봐. 전기분해라는 말을 잘 듣고 들어가 봐. 분해가 할 수 있는 것은 화합물이야. 우리는 뭐로 바꾸겠다는 거지? 화합물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물질 하나, 물질 둘,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화합물이 두 종류거든. 공유결합 화합물이 있고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어.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야. 공유결합은 원소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온결합은 이 화합물을 쓰지 않아도 좋아. 그냥 이온결합 물질 자체가 화합물이야. 자, 그러면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니? 공유결합은 비금속간 결합이야. 비금속간. 근데 비금속들이 대부분 음이온화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알지? 딱 하나 빼고. 누구? 비금속 중에 누가 양이온화돼? 수소야, 수소. 정신 못 차려. 꼭 외워놔. 수소만 양이온 된다고. 그래서 너네들 중학교 때 배웠던 산 알지? 산, 염산, 황산. 그 아이들이 다 분자야. 분자 얘들아. 분자. 금속이 없잖아. 근데 공통이온으로 뭘 갖고 있어? 수소이온 갖고 있지. 이해 갔어? 그 수소이온이 산성을 띠는 성질이란 말이야. 공유결합 화합물은 반드시 수소를 포함해야 전기분해할 때 유리해. 음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들은 음극, 양극에서 뭐를 보냐? 얘를 봐서 구분해. 무조건. 얘를 봐서. 잘 봐. 여기 형태에서 이렇게 X2, Y2 이런 형태의 기체가 발생하잖아. 양극은 모두 기체가 발생해.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근데 음극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무조건 공유결합 화합물이야. 그리고 니들이 배운 게 이게 누구밖에 없어? 물밖에 없는 거지. 고로 얘는 누구밖에 안 돼? 수소밖에 안 되는 거야. 100%. 이해 갔어?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뭐냐? 이온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한 거라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와. A 이렇게. 아래 첨자에 E가 안 붙는다고. 이게 금속의 특징이거든. 대문자 하나 그냥. 아래 첨자 아무것도 안 붙는. 이거 금속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B2 이건 기체야. 이게 제일 구분할 점이에요. 구분할 점. 알았어요? 됐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의 전기분해 보면 물은 음극에 형광펜 칠해놓고 수소기체 발생 거기다 형광펜 칠해놓으라고. 음극에서 X2 형태의 기체가 발생하면 걔 무조건 물이다. 특히 X2는 누구야 그럼? 수소라는 말이고. 알겠어? 염화나트륨이라는 놈은 음극에서 누가 발생? 형광펜 칠해. NA가 발생해. NA. 아래첨자 안 써있잖아. 금속이 나온다고.
알았지? 금속이 나오면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근데 그들이 몰수비가 1대 2다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런가 봐봐. 자, 예를 들어보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할 때,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할 때 얘들의 몰수비가 몇 대 몇, 이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 그냥 이렇게 알아둬. 이렇게 알아두라고. 물은 H2O잖아. 그치? 그럼 저대로 그냥 읽어. 음극에 누가 갈 거야? 수소이온이 가겠지, 수소이온이. 얘는 음극에 갔으니까 전자가 부족한 애니까 전자를 받을 거야.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물질이 돼야 돼, 물질.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H2. 이게 물질이거든.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 이렇게 2개씩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형상이 돼야 돼. 그래, 물질이 나오니까. 그러면 양극엔 누가 갈까? 얘가 간다고 생각해. 이게 산화 이온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알았어. 식을 거기 있는 책대로 보지 마시고. 그럼 얘가 가면 얘가 되겠지. 전자를 몇 개 놓고 2개 놓고. 근데 얘도 이 물질이 되려면 이게 된단 말이야. 이원자 분자. 그럼 몇 개가 가야 돼? 2개가. 고로 전자는 4개를 잃게 돼. 이때 이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므로 얘가 몇으로 변해? 4로. 그럼 얘도 4로. 그래서 이 앞에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대 1이야. 몰수비가. 알았어? 2대 1로. 알았지? 그 다음 염화나트륨 봐봐. 염화나트륨은 용융액이죠. 분명히 알아둡니다. 용융액입니다. 용융액. 물에다 녹여서 전기분해하면 안 돼요. 그냥 용융시켜서, 그러니까 고체를 액체로 녹인 다음에 바로 전기분해하면 NaCl이니까 음극으로 나트륨 이온이 갈 거예요. 전자 하나를 받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고체 딱 나오고 말아요. 금속이라. 양극은 누가 가요? Cl-가 가는데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야 물질이지. 그래서 얘 2개씩 반응한다고. 주고받는 전자 숫자를 같게 놓다 보니까 얘들은 이게 썩게 돼서 결국 2대 1이란 말이에요. 몰수비가. 역시. 이해 갔죠? 알아두세요. 음극은 2다. 양극은 1이고 몰수비가. 자, 거기 두 번째 물의 전기분해 쭉 써 있죠.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은 전기분해할 때 반드시 얘를 첨가한다. 알아만 더 외우지는 말고. 물 자체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줘야 전기분해가 성립을 하는데, 물은 선생님이 사자성어처럼 외우라겠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라겠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수마산불. 이거 무슨 뜻이야? 수소는 가연성, 산소는 조연성. 스스로 탄다, 남 타는 거 도와준다는 뜻이야. 가연성, 조연성. 스스로 타다 보니까 실험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나? 퍽, 펑. 산소는 남 타는 거 도와주니까 깐부기 불 같은 것들 확 다시 타오르게 해준다고. 그 다음에 수소는 부피가 1, 산소는 뭐? 1. 수소 2, 산소 1. 수이산일.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옥, 수이산일 외우나? 알았어? 요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 됐죠? 자, 가장 큰 의. 니네가 맨날 틀렸던 거야. 내가 숙제 냈는데 맨날 틀린 거. 이런 전기분해 왜 해?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전자.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그래, 그것만 명심하라고. 알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이온결합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이온결합 들어가면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 이온결합은 100% 화합물이야. 원소가 없다고. 그 다음에 얘들은 금속이온과 비금속이온의 결합을 이루어져. 그래서 앞에 써 있는 애가 무조건 금속이야. A, B 이렇게 써 있으면 앞에 써 있는 애가 무조건 양이온 금속 원소야. 앞에 써 있는 애들.
그리고 이 아래 첨자는 전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A, B는 앞에 A가 양이온, B가 음이온인데 전하가 똑같아. 앞에가 플러스일까 하면 뒤에도 마이너스일까? 앞에가 플러스일까 하면 뒤에는 마이너스일까? 이런 식으로 똑같아. 알았지? 얘들 합은 항상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NA는 나트륨 이온인데 얘는 염화이온, 얘들은 1대1 결합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얘랑 결합하게 되면 2대1 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얘들은 NaCl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얘들은 Na2O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 못 건드립니다. 안쪽은. 알았죠? 그래서 얘들은 화학 결합을 하는 원리가 뭐냐?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른다는 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나트륨, 산소 다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 10번 네온이지? 이런 애들을 세트 1이라고 한다. 알았니? 10번 네온을 따르는 애들을 세트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18번 아르곤을 따르는 애들은 세트 2라고 하자. 그 둘밖에 없어 너희들한테는. 염화이온은 세트 2겠죠. 그래서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확실히 알아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기는 전하의 기운으로 결합하는 애들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잘 봐. 이 그래프를 한번 니들이 틀려버리타잖아? 그러면 영원히 틀려. 왜? 주구떡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알아도 이 그래프는 어디서든 니들이 볼 그래프인데 잘 봐요. 얘가 거리예요. 이게 이온 결합이면 이온 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그냥 불안정과 안정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가장 에너지적으로 낮잖아요. 이게 이온결합 에너지예요. 여기가. 이게 이온결합 에너지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오면 얘들이 결합을 한다고.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떨어지니까. 그럼 얘를 뭐 하려면? 끊어내려면, 융해시키려면 얘네를 줘야 돼요. 그래 얘네가 이리로 가요. 이때 봐요. 여기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고 써 있어요. 이 힘이 있고요. 이 힘이 있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누구냐? 인력과 반발력이라는 겁니다. 얘들은 서로 양전화, 음전화를 떴기 때문에 인력도 존재하지만 각자 동일한 핵, 양전화 띠는 핵 또는 음전화 띠는 전자 구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力도 존재해요? 반발력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력이 빨간 색깔이고 반발력이 파란 색깔의 의미를 정확히 알으세요. 인력이란 얘들을 결합하게 도와준단 말이야. 반발력은 얘들 결합을 방해한다고. 그럼 결론, 우리는 이온 결합을 보게 될 텐데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둘 다 세져요. 근데 누가 결합을 도와준다고? 얘들이 결합을 도와주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는 안정도로 가는 거야. 얘는 가까우면 점점 세지지. 불안정하게 가는 거지.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킨 힘이 이 가운데 검은색 선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라. 얘를 경계로 봐봐. 이 걔를 경계로. 요것만 봐봐. 요것만 보면 오른쪽은 위의 그래프와 비슷하냐? 이 아래 그래프랑 비슷하냐? 요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쪽은 누구랑 비슷해? 얘랑 비슷하잖아.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갔지? 두 번째, 이제부터 니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얘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파악하는 건데 NaCl을 딱 그려놨어. 여기다가 NaBr을 찾아보자. 염화이온보다 브로민이 아래쪽에 있어. 17족이 있으면 9번 플로린, 17번 염소, 35번 브로민, 53번 아이오딘. NaBr이 이온간 거리가 더 멀겠지. 그리고 멀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여기서 중요한 거,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
녹는 점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 녹는 점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아니야. 이온 결합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녹는 점이 크면 이온 결합 에너지가 세.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온 결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온 결합은 이렇게 평가하거든. 정전기적 인력 거리 제곱분의 1에 두 전하량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얘들아 어차피 전하량의 곱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똑같잖아. 거리가 가까운 애가 결합력이 센 거야. 그러면 지금 NaBr을 그리려면 일단 봐라. 얘보단 거리가 멀다고 했으니까 이쪽 우편에 지켜야 돼. 그럼 여기는 아니야. 그럼 에너지는 약해야지.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쯤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NaBr이야. 그러니까 1, 4, 2, 4, 3, 4, 4, 4분면 중에 요게 지키겠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LiCl은 어디 지킬래? 얘랑 비교해. LiCl. 그럼 이온간 거리 가깝지. 리튬이 나트륨보다 번호가 작아요. 알칼리 금속에서. 가까우면 결합은 또 세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에 나타나? 3, 4분면 쪽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이게 LiCl이야. 기준 물질보다 가까워, 멀어. 결합이 세, 약해. 이걸로 나온다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야 이거. 꼭 알아둬. 알겠냐? 그래프 상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다. 자, 염화나트륨 결정의 그림을 한번 봐봐. 이 그림을 보면 그 그림 밑에 써놔.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써놔.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럼 독립적인 건 뭐냐고? 분자. 한 개 한 개 셀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혼자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덩어리로 존재한단 말이야. 물론 얘를 물에 녹이면 나트륨이온 따로 염화이온 따로 돌아다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화합물 같이 붙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NaCl로. 그죠? 다 이온화돼서 떨어지죠. 자, 이제 가운데 줄 맨 꼭대기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동그라미 1번에 별표 5개 쳐놔. 그거 시험 문제 100% 나와. 무슨 얘기냐? 니들은 앞으로 이온 결합 물질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란 말에 써놔. 소금이라고 써놔. 소금. 소금이 이온 결합 물질이야. 소금 굵은 소금 힘 주면 부서지지. 외력에 쉽게 부스러지는 거. 두 번째. 고체일 때는 전도성이 없는데 물에 녹이거나 불로 용융을 시켜버리면 전도성이 나타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도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누구? 금속 결합보다. 분자간 인력을 갖는 결합보다는 매우 높다는 얘기죠. 공유 결합보다는 약해요. 근데 이 녹는 점, 끓는 점일 때 녹는 점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온 간 거리의 제곱분의 두 이온의 전하량 곱. 이때 중요한 거. 거리 제곱분의 1을 갖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전하량 곱이 가장 우선적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NaCl보다는 산화칼슘, MgO, 산화 마그네슘 이런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훨씬 녹는 점이 높다. 거리가 멀더라도 전하량이 B가 크면 전하량의 곱이 크면 녹는 점이 훨씬 높아. 염화나트륨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잖아. 이게 거리 가까운 편이거든. 걔가 800도씨 정도 돼. 근데 산화칼슘 정도 되면 좀 거리가 좀 있어. 근데 걔들은 2400도씨야.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의 곱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 명심해. 알았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LiCl보다는 NaCl이 거리가 보니까 녹는 점은 얘가 높아. 맞지? 근데 봐. 여기에 MgO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최고로 높아. 무조건 플러스 2가짜리 마이너스 2가의 곱이 우선이야. 그 다음에 같은 전하량의 곱일 때는 거리가 가까운 게. 그럼 당연히 봐라. 산화칼슘이 있으면 얘가 더 크겠죠. MgO가. 마그네슘, 칼슘보다 더 홀쭉이니까. 마그네슘은 세트 1짜리고 칼슘은 세트 2짜리잖아. 산소는 똑같고. 그럼 얘가 더 높아요. 얘는 2800, 얘는 2400 정도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이 니온보다 우세하다는 뜻이 그거야. 전하량의 곱이 이온 간 거리 제곱분의 1보다는 더 우세하다. 알았죠? 자,
이온 결합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알았지? 그래프. 이온 간 거리에 따른 그래프. 세로축은 녹는 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세로축. 알았니? 그 다음 가로축은 이온 간 거리를 의미하고, 이 거리가 낮을수록 결합력이 센 거다. 알았지? 두 번째, 전도성. 소금 기억하라겠다. 소금. 이온 결합 물질로. 고체일 때는 없는데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해 갔어? 세 번째, 아까 그래프상에서 이온 결합 에너지를 결정하는 물질 중에 중요한 요인은 전하량의 곱이야. 이온 전하의 곱. 그 다음 전하의 곱이 동일하다면 이온 간 거리야.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세다.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파악하라고 했다. 이해 갔냐?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 봐봐. 공유결합. 자, 우리가 공유결합을 무엇보다도 공부할 때 느끼는 게 뭐냐? 구조식을 못 그리면 참 이쪽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공유결합이라는 거 봐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게 다 떨어졌냐? 힘이 없다. 펜에. 오호, 얘도 다 떨어졌네. 야, 한 칸을 여기 갖다 놨죠, 참. 잘 봐요. 공유 결합은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안정한 규칙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덤벼들지만 예외적으로 얘는 옥텟 규칙이 아니죠. 수소는 지들끼리 결합하지만 얘들은 듀엣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듀엣 규칙은 빠지는 거죠. 만약에 듀엣 규칙과 옥텟 규칙을 모두 포함하려면 안정한 전자배치란 말을 써요. 안정한 전자배치. 그렇다면 이 공유결합은 누구랑 결합하는 거냐?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비금속 간 화학결합이에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빨라요. 사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확실히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화학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화학결합.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공유결합 아니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비금속 간 화학결합을 칭하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분자식 빼고요. 우리가 보통 공유결합을 한 비금속 간 결합 물질들을 분자라고 부르거든. 근데 분자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해야 되고 공유결합해야 되고 두 번째 뭐 떨어졌어요. 자네 뭐 떨어졌다고. 주소요. 왜 지갑을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그렇게 놓지 말고. 독립적이에요. 다시 공유결합은 반드시 분자가 할 수 있는 화학결합이고요. 분자란 독립적이어야 돼. 아까 염화나트륨처럼 독립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게. 그 분자식을 뭘로 바꿔야 돼? 구조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냐? 이미 우리가 분자간 인력도 다 배우고 왔잖아. 분자로 바뀌었으면 구조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걸 전자점식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보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자점식이라고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요 뭐라 부른다고? 공유전자 한 쌍. 얘를 구조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얘를 분자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뭐였냐? 얘들아. 탄소. 공유결합 몇 번 한다? 4번. 그래서 구조식 몇 개 있다? 4개. 이거 결합각 몇 도야? 아하, 이 양반들.
109.5죠?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죠? 얘 결합값 몇 도야? 약. 중간고사가 멀고도 험하다. 이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있냐? 숙제를 안 하니까 이런 걸 모르잖아, 이 사람들아. 이건 알겠지? 이거 입체야, 평면이야? 자, 이것도 모르면 니네 정말 공부 안 한 거다.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 이건. 초등학교 입학 전 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알아, 이건. 왜? 걔들한테. 야, 다중결합 있으면 평면이야. 그럼 금방 알아, 애들이. 아. 그것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고 있네, 지금. 120도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라 했잖아, 내가. 선 그냥 3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삼각평면형이라고. 얘 몇 도야? 봐, 이제 초등학교 수준까지 나왔잖아. 얘 몇 도야? 그래, 다중결합은 선 하나로 취급하라고. 얘도 180, 180, 120, 109.5란 말이야, 저거. 질소 몇 개 나와, 선? 3개. 그럼 구조식 몇 개 떠? 입체의 평면이야. 어렵죠? 삼각뿔형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외운 겁니다. 입체 삼각뿔형 몇 도? 107도죠. 109.5, 107. 다음에 입체의 평면이야. 평면이죠. 다중결합 있잖아. 초등학교 입학 전 태어난 애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있어요. 3개. 이거 여러분들 다 외웠잖아. 포스트잇 써놓고. 왜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 산소는 공유 2번 하죠. 입체 평면이야, 이거. 평면이죠. 입체는 이 둘밖에 없다고 했잖아. 니네 분자구조, 이씨. 구분형. 그 다음에 플로리는 하나. 수소도 하나. 질문.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어? 탄소에. 비공유. 중심원소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어? 없지. 어떻게 있어? 옥폿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4쌍이 공유 전자쌍인데 얘는 몇 쌍 있어야 돼? 한 쌍 있어. 얘는 2쌍. 얘는 없어.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좀 외우세요. 정말. 이거 안 외우면 어떻게 문제 풀려고 그래요. 이걸로 가지고 공유 결합을 전자쌍으로 표현한 걸 맞춰야 돼, 여러분들. 이거 모르잖아. 다 틀려, 여기. 빵점, 빵점. 이거 알면 100점. 모르면 빵점. 극과 극이야, 여긴 점수 진짜. 2학기도 4등급 나올려? 비공유 전자쌍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큰일인데. 거기에 보면 단일 결합이라는 공유 전자 한 쌍 가능 해가지고 CNOH 써 있을 거야. 니은 이중 결합.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누구야? 수소하고 플로린이 빠져나간다고. 수소 플로린은 단일밖에 못 하거든. 그 전자 배치상. 왜? 플로린은 항상 비공유가 3쌍이 있어야 되니까 최대 가능한 단일 결합이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탄소, 산소, 질소는 이중결합 할 수 있어. 이중결합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 3중결합 가봐. 이러면 산소는 못해. 왜? 산소는 비공유가 2쌍이 있어야 되거든, 항상. 그럼 공유 2쌍이 최대거든. 근데 질소는 가능해. 3중결합. 그러니까 3중결합이 최대 다중결합이거든. 4중은 없어. 3중은 시그마 하나에 파이가 2개 있는 결합으로서 파이가 이렇게 보는 거야. X, Y, Z, P오비탈 알죠?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한쪽이 S오비탈과 결합하는 게 알파 본딩. 기본적으로 시그마 본딩이란 말을 쓰거든. 시그마 본딩.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두 개의 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축끼리 결합하는 게 파인데, 그러면 하나는 시그마 본딩을 했어. 나머지 축은 뭐가 된다고? 나머지 축은 파이밖에 못해요. 파이는 최대 두 개밖에 못합니다. 알았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삼중결합이 최대인데 다중결합은 무조건 분자구조에서 단일로 취급합니다. 알겠어요? 그래, 결합각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의 두 가지 봐봐. 분자결정과 공유결정이 있을 거야. 그치? 여기서 분자결정은 왜 생긴 거야?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긴 애들이야. 다시 말하자. 결합을 한 물질들은 독립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들 입자끼리도 화학결합은 아니지만 점선인 분자간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알았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분자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분자결정이야. 이 자연계는 99.9%가 분자결정이라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그럼 누굴 시험에 자주 보이겠어? 원자결정을 내겠지. 공유결정. 이 공유결정을 원자결정이라고 하거든. 여기 누구누구밖에 없다. 두 개 써놔. C하고 SiO2야. C하고 SiO2. 다이아몬드, 흑연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C. 그 다음에 석영 밑줄을 치고 SiO2. 규산염이라고 SiO2.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분자결정들이거든. 물도 분자결정이야 얘들아. 물도. H2O. 알겠지? 그래서 분자결정은 힘이 뭐냐? 화학결합이 아니야. 분자간 인력이지. 그 분자간 인력이 세잖아? 끓는 점이 높다라고 알아두면 돼. 끓는 점이 높다. 이거 나중에 헷갈리지 마. 이온 결합도 녹는 점이 높으면 결합 에너지가 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온 결합이랑 비교하면 큰일 나. 얘들은 화학 결합이 아니야. 그래서 니네들 정말로 학교에서 정말 니네 미치게 만드는 게 뭔 줄 알아? 잘 봐. 염화나트륨은 녹는 점이 800도씨야. 물은 녹는 점이 0도씨야. 누가 화학결합이 세냐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물어봐. 누가 화학결합이 세냐? 아니, 그렇게도 안 물어봐. 이온결합이 물보다 화학결합력이 더 세다 이렇게 물어봐. 절대 아니다 그거. 왜? 물에 녹는 점 0도씨는 분자간 인력이야. 그거 물리변화라고. 그 녹는 점이 화학결합인 이온결합 물질 800도씨보다 낮다고. 얘 화학결합인 공유결합까지 낮느냐? 그건 아니야. 공유결합이 세상에서 제일 세. 알았지? 그 세상에서 제일 센 결합으로 된 게 공유결정이야.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3800도씨에서 5000도씨 정도 돼. 녹는 점 자체가. 그 정도로 높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알겠지? 자, 금속결합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근데 내신에서는 반드시 하나 나오겠지. 뭐가 나오느냐? 그림 잘 봐봐. 그림. 자, 금속결합은 커다란 플러스가 있지. 중간중간에. 그게 양이온이야. 그럼 점은 뭘까? 그 음이온 아니야. 그 점은 자유전자야.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 그걸 이온결합 물질과 곧잘 비교해서 나와. 잘 봐. 왼쪽에 있는 니네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써놓은 그 이온 결정 보이지? 그게 소금이거든. 근데 소금을 용융시키면 이렇게 된다. 실제 크기대로 해볼게. 나트륨 이온 이만하면 염화이온 이만하거든. 나트륨 이만하면 염화이온 이만해. 자, 이렇게 용융 상태인데 여기 전기장을 걸어주잖아. 자, 플러스 극 쪽으로 누가 끌려가? 얘들이 끌려가겠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얘들이 끌려가겠지. 이해 갔어? 이게 용융액인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야. 그런데 지금 이 금속에다 양쪽에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자유전자는 끌려가 양극으로. 근데 중심 양이온은 그대로 있어. 얘들은 안 움직여. 알았지? 중심 양이온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꼭 기억해. 또 하나, 얘들이 그런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어떤 때?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외력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전성이나 연성 이런 형태의 퍼짐성과 유연성이 있잖아. 뽑힘성. 그럴 때는 얘들이 약간씩 움직일 수 있어. 외력에 의해서. 왜?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자의 그 빈 공간에 양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끌려가지 않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약간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면 오른쪽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봐봐요.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걔를 제외한, 동그라미 기억, 그걸 제외한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을은 다 묶어요. 싹 묶어서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걔가. 알았죠? 모두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다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물이든 염화나트륨이든 아니면 둘 다든 전기분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나오는 순간 줄줄줄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1번을 딱 보면 수마산펄,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일이 딱 떠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물은 항상 전류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A가 무슨 극이냐 봤더니 플러스 극입니다. 산불이죠. A는 산소입니다. B는 수소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황산나트륨은 전해질이다. 맞습니다. 전해질을 꼭 넣어줘야 되니까. 음극에서는 수소기체 수마 이해 갔죠? 그 다음 물은 전기분해를 통해 성분원소 누구? 수소와 산소. 여기서의 원소는요, 원소 기호가 아니에요. 물질이죠. 호돈소 물질.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원소와 성분의 원소는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분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유리관 A와 B의 각 모인 기체의 부피비. A는 산소라며. 그치? 그러면 수이산일이잖아. B가 2고 A가 1일 거 아니야. 이게 틀렸다고. 이해 갔어? 수소는 부피가 2가 잡혀야 되고 산소는 1이 잡혀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했잖아. A가 2,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 다음 5번 너무나 당연한 소리잖아. 전자가 관여한다는 썰. 다음 두 번째 문제. 가 같은 그림이 바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예요. 나 같은 그림은 수마산펄, 수가산조, 수폭산화이고. 자, 기억. 가와 나의 이거 조심하라고. 내가 이온결합물질과 공유결합물질의 차이점은 음극에서 나온다겠지 분명히. 이온결합물질은 음극에서 뭐가 나오고 목이 칼칼하네. 금속 나온다겠잖아. 화학식으로 어떻게 돼? 아래 첨자가 없다고. 그런데 물은 X2 나오지. 그거 100% 누구라고 그랬어? 수소라고 했잖아. 막 생각하는 척 하면서 머릿속은 딴 생각하는 거지 지금. 안 받으러 간다. 뭘 끄떡거려. 정신 차려라. 다시 이온결합물질과 공유결합물질 대표 물. 이 둘의 차이점은 음극에서 있다고. 얘들 음극량고 몰수비도 2대1이야. 똑같다니까. 음극에서 X2가 나오면 누구고? 물이고. X가 나오면 소금이야. 알겠어? 그 명심해. 기억 틀렸다고. 양극에서 모두 기체가 발생한다. 이러면 정답이죠. 다음 니은.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전기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소금은 전기를 통할 수 없어. 액체 상태에서 분해를 해야지. 디귿. 아주 정확한 썰이잖아. 전자가 관여한다. 다 똑같은 문제야. 꼭 해봐. 12번으로 가봐. 14번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다 얘들아. 알겠지? 14번까지는 똑같은 문제고 15번은 기본 문제야. 왜 기본인가 봐봐. 내 말이 못 알아들으면 고개를 팍 들어. 15번을 보면 1번 일족 원소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맞는 설명이잖아. 근데 여기서 일족 원소는 모두 금속 양이온이 된다. 이러면 틀린 답이야.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명심해. 자, 2번 16족 원소는 전자 2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지요? 질문. 세트 1에서 16족 누구예요? 산소죠. 산소.
그죠? 세트 1에서는 산소죠. O 2가 마이너스. 세트 2는 누구예요? 황이죠. 바로 밑에 있는 애. 주기율표상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주기 13족 원소 누굽니까? 13번 알루미늄이에요. 3주기 13족은 거기부터는 원자 번호와 족이 똑같아요. 14족은 14번. 그때 13족 원소는 전자 3개를 잃고 이거 세트 1이잖아. 알루미늄.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애. 이해 갔죠? 그다음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네 번째 2족 원소의 양이온은 같은 주기 18족 원소랑 전자 배치가 같다. 여러분 2족 원소라 함은 질문 3주기 2족이면 누구죠? 마그네슘이야. 3주기 2족이 마그네슘이다. 걔가 이온화되면 누구 따라가니? 세트 1이니까 2주기 10번 네온을 따라가. 다시 말해서 2족 원소는 앞주기 18족을 따라간다. 같은 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16족이 같은 주기 18족을 따르겠죠. 산소면 10번 네온을, 황이면 18번 아르곤을. 아셨어요? 틀린 답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17번 문제 잠깐 봐. 17번 문제에서 이들 결합을 묻는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 어떤 문제냐? 맨날 나오는 문제. 잘 들어. A 보이지? A. A를 이온화된 거를 먼저 보여줘. 가운데 있는 애. 껍질 몇 개인가 봐봐. A가 껍질 몇 개야? 2개지? 가운데 있는 애 대가로 치고. 누구 전자배치를 따라갔어?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랐잖아. 그치? 세트 1이라고. 그리고 뭘 물어보는 줄 알아? 얘는 몇 주기 원소냐고 묻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거기에 보면 A 플러스 1가 있잖아. 가운데. 걔를 보여주고 얘 몇 주기 원소야? 그럼 왼쪽에 있는 A 있지? 걔를 생각해야 돼. 니들이. 몇 주기지 걔? 3주기잖아. 양이온은 이거 맨날 물어봐. 이거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 절대 속지 말라고. 알았지? 고로 A는 누구야?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잖아. 이건 나트륨이야. B는 누구니? 염소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가 NaCl 이온 결합 물질이야. 봤더니 금속은 항상 전 주기의 18족을 따라가더라는 거야. 껍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비금속은 어떠니? 전자만 받아. 껍질 이상이 없어. 그래서 걔들은 안 물어봐.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보면 이온 반지름이 염화 이온이 훨씬 커. 알겠지? 걔는 껍질이 3개고 나트륨 껍질이 2개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기억. B가 비이온이 될 때 전자 한 개를 얻어요. 물론 A가 버린 거 받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 수는 A 이온이 A보다 작습니다. 양이온의 특징이에요. 껍질이 줄어드는 거예요. 니은 틀렸어요. 화합물에서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요 서로 다릅니다. 보세요. 세트 1, 세트 2 서로 달라요.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됩니다. 자, 넘겨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풀어 오셔야 됩니다. 거기 22번 보세요. 여러분 22번. 내 말 잘 들어요. A부터 D 중에 금속 누구예요? 손으로 짚어봐요. 금속. 자, 몇 종류? 금속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 하나요? B 하나입니다. B. A 수소예요. 그거 조심하세요. 이때 중요한 거요. 자,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B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B만 들어가 있으면 끝이라고. 이온 결합은. 알았어? 그래서 결합을 만들어 보면 B는 플러스 1가잖아요. 그죠? C는 마이너스 2가일 거예요. 그럼 B2C. 이해가요? 화합물을 만든다면 B2C 또는 BD. 1대1이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BA요. BA도 이온 결합이에요, 여러분. A가 비금속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니네 기억 많이 놓쳤어요. 숙제 낸 애들 중에는. 얘는 아니겠지라고. 금속, 비금속이 있으면 이온 결합이에요. 무조건. 기억 맞고.
그 다음 B 들어가는 것도 디귿 있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리을 있죠? 그 셋만 이온결합이에요. 그럼 반대로 분자는 누구냐 그러면 니은, 미음이 정답이에요. 분자는 B가 빠진 애들. 알았어요? 예를 들어 A to C 누구예요? 물입니다. 물 그거. A to C. 그 다음에 A, D 누구예요? 염산이잖아요. HCl. 이해 갔죠? 조심하시고요. 27번 가봐요, 여러분. 27번. 문제를 잘 읽어봐요. 그림은 비금속 원소의 A이온과 그럼 밑에 그림 중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비금속 A이온은 오른쪽에란 말이야. 예원이 어디 보고 있는 거 알아? 어디 보고 있을까? 그쵸. 막 일로 가고 이거예요. 그죠? 다시. 비금속 원소 A는 바로 밑에 있는 이가 마이너스를 칭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금속 원소 B는 왼쪽을 칭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금속 원소 B는 몇 주기 원소예요? 금속 원소 B는 몇 주기 원소냐고요? 2주기라고 이거 시험 3주기라고 이거 시험 맨날 나온다니까? 그림은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지만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어서 하나 잃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껍질이 원래는 3개 있던 애라고. 전자 껍질이. 맨날 물어본다고. 그럼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 A는 원래 몇 주기였어요? 걔 역시 3주기였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A,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이거 맨날 나온다니까. 기억같이 시험에. 그 정답이라고. 알았어? 결국 그 원소 A, B가 화학결합을 하잖아. 그럼 B2A라는 형태의 결합을 이루어야 돼. B2A. 왜? B가 플러스 1가니까. 알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B2A 이것도 맞는 설명, 디귿.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러야죠. 이해 갔습니까? 역시 28번 보세요, 여러분. 28번 질문합니다. A to B의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죠? 질문. A,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A,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맞잖아요. A는 껍질을 잃어버려서 껍질이 2개짜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알았어? 그렇다면 니은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다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는 전류가 고체에서 흐른다는 니은은 틀렸죠. 고체에서는 전류 못 흘러요. 액체나 수용액이 있으면 전류가 가니까 니은은 틀렸죠. 기억 봐봐요. 틀렸겠죠. 둘은 동일하다예요. 지금 이온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소 A, B를 물어본 거죠. 알았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조심하시라고. 넘겨봐. 또 니네가 많이 틀리는 거. 너네 36, 37, 38 문제를 잘 봐. 그래프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알았어? 36번 보자. A, B, C, D에서 니들한테 중요한 건 C밖에 없다. 알았냐? C일 때 세로축이 이온결합 에너지고 C일 때 가로축이 정확한 이온 간 거리야. 알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로축이 0에 가까워지면 에너지는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세진다는 얘기예요. 자, A에서 D 중에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어디다? C가 정답이고 이 뒤에 있는 말을 얼버무렸다라고 숙제한 애들 친구들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면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고 그잖아. 낮잖아.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는 말을 꼭 쓰고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0은 아니야.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돼. 알았어? 37번. 자, 다시 또 물어보자. 기억. 그래프 보고 대답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은 에너지가 가장 낮다야. 아니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건 어느 일정한 거리 하나야. 알았죠?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건 가장 안정하다는 얘기인데 니네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밑에. 그러니까 기억은 고민도 하지 말고 X 쳐야 돼.
니은 R0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이런 맞잖아. 균형을 이룬다 했으니까 0이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 그 다음 디귿 2의 크기는 자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 2가 녹는 점 결합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MgO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의 곱이고 NaF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의 곱이니까 고민도 하지 말고 MgO예요. 2000도씨 이상이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은 디귿은 정답입니다. 38번. 자, 염화나트륨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 거리 에너지 변화예요. 기억. 염화나트륨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일 때 형성된다. 맞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이온 사이 거리가 R0보다 가까워지면 반발력만 아니에요. 반발력, 인력이 모두 있는데 반발력이 우세한 거죠. 어디든 누구 힘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하는데 누가 더 세다, 약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틀렸어요. 자, LIF가 형성될 때 이걸 정확히 알아두세요. LIF는 NaCl 나트륨 이온보다 리튬 이온이 작고 염화 이온보다 플로린 이온이 작습니다. 그럼 LAF가 훨씬 세요. 에너지는. 세면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또 거리도 가까워요. 좌측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3, 4분면 있죠? 꼭지점을 경계로 3, 4분면 쪽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온 사이 거리는 R0보다 가깝고요. 2보다 큽니다. 이해 갔어요? R0 작고 2도 크죠? 44번 풀어서 나한테 보여줘요. 그만. 원자 번호는요, X가 Y보다 작다죠. 왜요? 반지름이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가까운데 같은 조개, XY는 18조개예요. 17조개 여러분. XY는 1대1로 결합하는 거 봐서. 그럼 적어도 Y가 9번, 예를 들어서 17번 염소라면 그거보다 번호는 작아야 돼요. X가. 9번 플로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다. 기억 틀립니다. 녹는 점 당연히 높죠. 니은 정답이에요. NaX 고체 상태에서 NaY는 액체 상태에서 여러분 둘 다 액체에서만 전도성이 있어요. 고체일 때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정답은 니은 하나겠죠? 써. 그게 뭐야? 왜? 귀가 아파요? 뭐요? 47번 이런 문제 안 나온다 얘들아. 근데 46번도 그렇고 47번도 그렇고 이렇게 연습하라고 낸 문제인데, 자 무슨 말이냐, NaF가 있고 NaBr이 있지. 그럼 거리는 당연히 NaF가 가깝단 말이야. 걔가 녹는 높아. 그런데 그거와 무시해서 MgO라는 이가가 뜨잖아. 걔가 최고 짱. 그래서 제일 높은 다가 MgO야. 그 다음에 높은 나가 NaF, 가가 NaBr이다. 알았어? 전하량 곱이 똑같다면 이온 간 거리로 따지고 전하량 곱이 다르다면 큰 게 짱. 무조건. 알았지? 넘겨봐. 자, 48번 봐봐. 니네 왜 MgO가 CaO보다 녹는 점이 높을까? 전하량 곱이 세서 그래? 이온 간 거리.
얘들 전하는 곱은 똑같잖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럼 이온과 거리. 산화이온이야 똑같으니까 냅두고 마그네슘 이온이 좀 더 작단 말이야. 껍질이. 세트 원이니까. 알았어? 그런데 질소산소 써봤을 때 이거 조심하라고. 물론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 질소와 산소가 훨씬 낮아요. 맞죠? 그렇다고 화학결합이 질소의 화학결합이 MgO의 화학결합보다 작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화학결합은 질소는 공유결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공유결합은 이렇게 녹점 끓는 점을 측정할 값이 아닙니다. 알았죠? 일단 기억.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정답입니다. 이건. 이온결합 물질도 고체에서 없으니까. 네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 거리는 MgO가 얘보다는 가깝죠. 니은 틀렸고요. 결합의 세기는요. O2가 N2보다 강하다. 여러분. 분자간 인력이 센 거지 결합이 센 거 아니라고요. 너네 끓는 점이 누가 높아요? 끓는 점이. O2가 높죠? 자, 분자간 인력은 끓는 점으로 찾는 거예요. 또 분자간 인력은 여러분 분자량 클수록 세요. 무극성 분자끼리는. O2가 분자량 크잖아요. 32잖아. 질소는 28이고. 그러면 결합력은 뭐냐? 질소는 3중결합이고요. 산소는 2중결합이야. 누가 더 세? 3중이 더 세겠지. 고로 화학결합은 질소가 세요. 그런데 이 지금 끓는 점을 써놓은 건 분자간 인력 차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세기가 O2가 N2보다 강하다? 여기서의 결합은 뭐야? 공유결합을 말하는 거야. 분자간 인력이 아니라. 알겠지? 디귿은 틀려. 아하. 니네 58번 봐봐. 잘 들어. 2, 3주기 원소 이원자 분자 다 대박. 1번부터 20번 사이에 1번은 빼야겠다. 1번, 2번은 빼고 3번부터 20번 사이 이원자 분자 4개. N2, O2, F2, Cl2. 이게 4개야. 여기서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써 있다. 그지? 원자 반지름. 이건 뭐를 칭한 말일까? 2단원과 연계시킨 문제예요. 2단원. 일단 니네가 원소가 뭐뭐 있다고 그랬어? N2. 그 다음에 O2. 다 다른 걸 갖고 쓰고 있어. 그 다음에 F2. Cl2가 있는데 여기서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크냐? Cl이 제일 크다고. 3주기 원소니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얘들을 보잖아. 번호가 제일 작은 질소가 제일 크다고. 9번은 유액전화가 세니까 되게 세게 당기잖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자 반지름이 D가 제일 크죠? 그죠? 그럼 D가 Cl2예요. 그 다음 큰 게 누구예요? A죠? A가 질소예요. B가 산소고 C가 누구다? F, 플로린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은 단일 결합이고요. 얘는 이중 결합일 거고요. 얘는 삼중 결합이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A가 삼중 결합입니다. B는 이중 결합이고요. 알았어요? 4321 외우면 하겠죠, 아까? 다음. 57번 가봐, 얘들아. 찾아봐. 10초. 쓱. 덜덜덜덜. 삼중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으라겠지. 그럼 무조건 O2는 빼야지. 이중결합이잖아. 그럼 니네가 빼봐. 1번에 수소 들어갔으니까 빼야지. 2번에 H2O 단일결합 2개 있는 건 알잖아. 빼야지. 3번에 CH4 단일결합 4개 있는 건 알잖아. 빼야지. 4번에 O2 이중결합 하나 있는 거 알잖아. 빼야지. 그럼 5번밖에 안 남았네. 5번은 여러분 또 질문.
얘 기본이 누구라고 그랬어? 화학식. 그렇지. C2H4가 기본이잖아. 왜 기본이라고 했어? 공유결합 몇 개 있어서. 이쑤시개 몇 개 있어서 이 구조 안에 6개 있단 말이야. 그 중에 극성 공유결합이 수소의 개수거든. 수소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탄소, 산소 사이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바로 밑에잖아. 얘가 공유결합 6개 있으면 5개 있다고. 준다고. 하나 준다고. 거기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C와 C 사이는 삼중결합이야. 이런 결합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찾는 방식대로 분자식만 봐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탄화수소만큼은. 알았냐? 탄화수소만큼은. 연습해놔. 또 안 한다. 다음. 넘겨보시고. 조금 어려울 만한 거. 니네 60번부터 68번 이렇게 쫙 훑어보고 대각선으로. 선생님 얘요. 질문해. 질문했어? 찾았어? 니네 63번 보이냐? 63번의 중심 원소 누구니? 원소. 일단 몇 주기? 2주기. 그지? 2주기인데 선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공유결합 2번 하니까. 그럼 누구야? 산소야, 걔가. 그럼 그 밑에 있는 B는 누굴까? B 2개는 플로레이다. 얘 OF2다. 꼭 알아둬. 알겠죠? OF2다. 그래서 1번 A는 산소를 말하니까 2주기 원소 맞고요. 2번 B는 플로린을 말하고 할로젠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7인 거 맞습니다. 7인 애들이 한 번밖에 못 하거든. 3번 AB2에서 A와 B는 모두 옥텟 규칙 만족을 하고요. 4번 틀렸습니다. 다 단일 결합이에요. 그거 단일 결합. 공유 전자 한 쌍.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조심하시라고. 다음에 66번 뭐예요? 63번하고 66번 분자 구조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왜요? 똑같이 AB2잖아요. 똑같이 AB2인데 63번은 A가 산소였죠. 66번은 A가 탄소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들으세요. 63번을 우리가 AB2로 정하죠. 63번과 66번이 합쳐서 문제가 나오면 63번을 AB2로 정하면 66번은요. 뭐 DA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같은 A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알았어요? 산소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66번은. 그러니까 중심 원소가 누구라고? 탄소예요. 탄소. 알았죠? 양쪽에 붙은 애들이 누구죠? 산소입니다. 그래서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A 탄소가 14족. B 산소는 16족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니은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맞습니다. 다중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고 얘들 결합각은 180입니다. 다음 AB2에서 A와 B는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룬다. 맞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알겠죠? 넘겨보세요. 넘겨서 얘 어려울 것 같아. 찍으세요. 얘 어려울 것 같다. 얘 어려울 것 같다. 빨리 찍으세요. (76, 77을) 봐요, 여러분. 76, 77. 제가 이 풀어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2단원하고 연계가 되니까 니네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로줄이 헷갈거리죠. 근데 얘들이요, 다 누굽니까? 수소 원자입니다. 그 수직 값은 약간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수소의 공유결합, 길이와 거리 관계를, 에너지와 거리 관계를 보고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76경 77번에서 가만히 보시면 핵간거리가 74에서 이상적 결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H2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 뭔지 알아요? 핵광거리의 2분의 1. 정의를 했어요. 핵광거리의 2분의 1. 그래서 이 74가 뜨면 37이 수소 원자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74의 반. 알았습니까? 37이 원자 반지름. 그 다음 그 세로축에 써있죠. 76번 마이너스 458, 77번 436. 그게 결합 에너지예요. 수소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게. 알았죠? 그래서 77번을 풀어볼게요. 기억.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37 피코미터다. 여러분 74입니다. 결합 길이는 74예요.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37이라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니은 수소 분자 1몰을 기체 상태 수소 원자로 만드는데 436kJ/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상태 변화 아니에요. 수소 분자를요, 수소 원자로 끊는데 436이에요. 끊는데 화학 변화라고. 근데 니은의 설명은 뭡니까 지금? 이거 맞네. 기체 상태 수소 원자로 만든다 그랬죠? 화학 변화 맞죠? 그래서 니은 맞아요. 에너지를 줘야 끊어져요. 분자로 오는 줄 알았다. 디귿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74 피코미터보다 작을 때는 B하고 C 구간 그 사이잖아요. 작을 때는 반발력이 우세하죠. 그러니까 틀렸죠.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것도 문제가 많죠? 여러분 제가 기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스킬 쪽을 다 풀어줄게요. 스킬 쪽. 되도록이면. 알겠쇼?